네, 북한이 태영호 북한주연공사의 탈북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태공사에 대해 범죄자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는데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태공사의 탈북 사실이 알려진 지 이제 사흘 만에 북한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범죄자 운운하면서 이번 사태가 남한의 반공화국 모략 선전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 북한의 반응 수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상당히 그 악담들을 늘어놓으면서 인간 쓰레기라는 이제 표현도 썼죠.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걸 노출시키느냐 마느냐 고민이 많았겠지만 북한도 지금 SNS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핸드폰이 400만 대 육박하고 어차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 네. 특히 이제 엘리트들 사회에서는 그게 빨리 퍼지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선중앙통신으로만 하고 내적인 조선중앙 텔레비전은 아직 함구하고 있지만 언젠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범죄자이고 인간 쓰레기고 이렇게 매도함으로써 그의 어떤 탈북이 북한 체제에 줄 수 있는 임팩트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의 통치자금 64억 원 정도를 가지고 귀순을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 소식통은 부인해왔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반응을 보면 국가 자금 횡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엇갈린 반응을 내놓은 걸까요? 그렇죠. 북한이 주장하는 걸 보면 분명히 돈을 가지고 갔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돈을 가지고 간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죄목을 들씌우기 위해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적어도 그 공사 위치에서 볼 때 또 북한 자금이 그 영국 대사관을 거쳐서 이동하는 경우도 과거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의 이제 자녀들 특히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또 임페리얼 컬리지에 다녀야 되고 물론 그 대학을 갈지 또 다른 대학을 갈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의 학비 문제 이런 걸 생각했다면은 약간의 자금은 휴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580만 달러, 즉 64억 원에 달하는지 그것은 아직 이제 좀 조사가 뒤에 아마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탈북을 도와준 영국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이 강한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당대회 때 BBC 기자들을 추방했던 그런 또 일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북한과 영국과의 관계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 지금 그 현학봉 대사가 지금 소환됐는지 영국 대사관이 상당히 조용하다 그러죠. 아마 북한이 영국 대사관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취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2000년대 초반에 공격적인 외교력을 펼치면서 대사관들을 몇 개 개설하고 그때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유럽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대사관을 폐쇄하는 데까지는 북한이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7차 당대회 때 이제 그 에반스 기자가 김정은이 뚱보라든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표현해서 기자를 이제 말하자면 축출하는 내쫓는 이런 사태까지 있는 감정이 좀 거칠어진 상태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적극 말하자면 MI6라든지 이런 협조를 해서 정보기관에 나서서 독일까지 무사히 망명하도록 도와준 데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북한은 태공사 탈북에 대해서 동족 대결의 새로운 모략극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비난했는데요.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가뜩이나 지금 남북 관계가 냉각기인데 아마 이 태공사의 망명이 상당히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거 이제 황장엽 선생 망명 때도 북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비판의 톤이 비겁한 자야 가려면 가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태공사에 대한 비중이나 이 퀄리티를 볼 때 그때 못지않는 지금 후폭풍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 지난번 13명의 식당 종업원들처럼 돌려보내라, 가족을 동원하는 이런 방법은 이제 북한이 더는 쓰지 않겠지만은 이것을 이제 남북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꾸 이걸 보도하니까 사실 보도만 하는데도 북한은 그걸 심리전이라고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남북 관계가 이 태공사 문제로 인해서 순탄하게 흘러갈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또 이 분노 조절 장치가
자체가 고장이 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것을 혹시 5차 핵실험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과거 그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나라로 귀순을 했을 때 북한의 뭐 비난이나 아니면은 반응 수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장승길 대사가 이제 97년에 망명했을 때는 하루 만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장승길 대사 아들이 그때 이제 탈출을 해서 그 말하자면 북한 체제를 등진 상태에서 이제 장승길 대사가 아들을 따라서 이제 탈출하다 보니까 북한이 좀 준비된 상태였죠. 근데 이번엔 이제 뭐 우리가 좀 또 연막 작전을 펴지 않았습니까? 탈출을 해서도 제3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는 걸 이제 연막 작전을 펴서 성공을 했고 북한이 그래서 아마 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나흘 만에 드디어 이제 자제력을 상실하게 됐는데 뭐 황장엽 선생님 오셨을 때도 이제 워낙 급수가 높다 보니까 그러나 이번에 이제 이 태공사의 어떤 이 파괴력도 황장엽 선생님 못지않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도 한 20여 명의 엘리트가 탈북했고 올해만 와서도 벌써 외교관이 한 10명 이상이 지금 탈북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 런던에 있던 공사이고 특히 또 최초의 그 부인이 오혜선 씨가 빨치산 가문 500령 대장의 막내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 뭔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난 수위를 올해 높이고 끌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출신 성분이 상당히 좋은 태공사 가족이 귀순을 하게 된 게 김정은 정권으로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뭔가 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뭐 말하자면 이 외국에 나간 사람들을 저는 이미 김정은이가 탈북 면허를 내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북한의 여권을 가지고 해외 나간 사람은 자유국가의 뭐 한국 대사관이든 어디든 가면 사실 망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대사가 한 명 망명했고 이번에 공사가 망명했고 또 지금 북한의 검열단이 나가서 계속 그 공관들을 가지고 들볶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 외교 분야, 대사관 분야에서 망명할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뭐 그뿐이 아니라 또 무역, 비자금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북한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 국경 봉쇄는 성공해서 일반 탈북민의 탈출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막는데 이 밖에 이미 탈북 면허를 받고 나간 사람들까지 무슨 감시원을 한 사람한테 뭐 3명, 4명 붙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고위층, 외교, 무역, 뭐 비자금 이런 분야에서 탈북 인사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태공사의 귀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뭐 외무성에 대해서 검열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외교 투톱인 리수용, 리용호 입지가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아마 이수용까지는 흔들기는 어렵고 이수용은 이제 워낙 그 키다리 아저씨라 그래서 김정은이 유학할 때도 돌봐준 말하자면 은인이고 이용호 역시 이제 노동당 전 그 조직지도부 이명재 부부장의 아들이란 말이죠. 상당히 그 빽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과연 바꿀런지 이번에 바꾸지 않고 어떤 처벌을 내릴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외교 공관들을 많이 축소하면서 외무성 자체도 많이 축소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라는 게 뭐 국제사회에 편입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외교 일꾼들이 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어떤 이념적 체제 선전이나 뭐 비동맹이나 이런 데서 역할했지 현재 북한 경제가 뭐 국제사회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교류도 뭐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외무성을 대폭 축소하면서 이 외무성에 대한 검열을 강화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처벌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태영호 공사가 나온 뭐 인터뷰를 보니까 2013년에 이루어졌던데 대사관 차를 가지고 나가면 혼잡 통행료를 어떻게 낼지 걱정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이미 다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뭐 콩나물도 자체로 길러 먹었다. 뭐 물론 맛있었겠죠. 자체로 길러 먹으니까 사 먹는 것보다. 그러나 그리고 또 여성들이 이제 뭐 그 부인들이 교대적으로 이제 밥을 하는 말하자면 최소 비용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공사의 경우도
뭐 한 달 월급이 뭐 100만 원 뭐 왔다 갔다 했다. 물론 이제 북한 자체에 있는 엘리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외국 공간에 나가서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북한 정권도 그 사람들에게 과거에 사회주의가 작동할 때는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고 월급도 줬지만 지금은 다 자체로 뭐 생활비 무슨 뭐 유지비 다 대사관 유지비까지 벌어야 되니까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 이 북한에 살다가 물론 북한에서도 선택받은 금수저들이지만 외국에 나가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런던이나 이런 데 생활하는 걸 보면은 너무 비교가 되니까 거기서 아마 좌절감, 자괴감을 많이 느꼈을 거고 이번 태공사의 부인인 이 오혜선 씨도 이제 비행기가 그 군용기 떠나기 전에 런던에서 한번 마음껏 쇼핑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사고 왔다는 거 보면은 아마 속이 후련했을 텐데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쪼들리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악한 상황들이 이제 북한 외교관들의 어떤 추가 탈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입니까? 우즈벡에서 이제 공관이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뭐 울고 싶은 때 때려주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뭐 외교력을 동원해서 북한 체제를 뭐 선전하고 강화하는데 별로 득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돈 때문에 순전히 뭐 지금 해외 나가 있던 식당도 문을 속속 닫으면서 철수하기 때문에 외교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북한 측으로서는 하나라도 줄여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아마 뭐 북한 당국 스스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